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이네요. 좋아요. 오늘의 주제는 태음인의 항심과 심용. 항심은요, 항상 있는 마음이에요. 항상 그 사람의 타고난 거라고 할까요? 본래 있는 거. 심욕은 마음의 욕심이에요. 항상 있지만 뭔가 욕심이 생기거나 뭔가 마음이 쫓기거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게 심욕이에요. 자, 다시. 항심은 본래 갖고 있는 마음이고요. 심욕은 마음에 동요가 있을 때, 뭘 더 가지고 싶거나 욕심이 들었을 때, 근데 마음의 욕심에 뭔가 마음에 동요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심욕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항심은 다 있고요. 심욕은 필요할 때마다 아니면 자기가 흥분했을 때마다 그때마다 드러나는 것이 심욕이다. 이렇게 하시면 편합니다. 자, 체질 판단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체질 판단은 육체와 정신을 동시에 봐야 됩니다. 육체와 정신을. 근데 대략 비율은요. 4대 6의 비율. 어떤 사람 5대 5라고 합니다만 제 입장은 저는 4대 6으로 보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을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 보고요. 신체로 보는 거는 체형기상과 용모사기로 보고요. 이거는 정신은 성질재능과 항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항심심욕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본래 갖고 있는 마음과 욕심이 무엇이냐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음인의 항심심욕이 어떠냐라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잠깐 원문을 보겠습니다. 태음인은 하규 겹심하니 겁심이 영정즉 거지한 자지심이 조어도야요 겁심이 익다즉 방심이 질곡이 물화지하라. 태음인은 항상 겁심은 겁내는 마음입니다. 태음인은 등치는 큰데 은근히 겁을 내요. 그래서 겁낸다는 거는요, 무서운 걸 보고 겁낸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거를 할 때의 두려움, 겁내는 걸 더 말합니다. 즉 자기가 했던 거 하는 건 잘해요. 그리고 어쩔 수 해야 된다면 담담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처음 하는 거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처음 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분석도 안 됐는데 먼저 손 들고 하는 선봉장은 아니에요. 좀 분위기 봐서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 사람 어떠 분위기 봐서 하는 스타일, 분위기 파악도 안 되는데 내가 먼저 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태음인의 겁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태음인의 겁심은 겁내는 건데 무서운 걸 보고 공포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요. 새로운 걸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망설인다. 좀 분위기를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떤 태음인 항상 선뜻 나서지는 않는다. 처음 하는 거를 분위기 봐서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겁나는 마음이 영장 편안해진 겁니다. 두려웠는데 마음이 잔잔해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 매를 맞아야 된다. 학생 때 아니면 학점이 시험을 못 봐서 학점이 발표된다 그러면 학점이 낮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겁나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마음을 비워. 담담하게. 그러면요, 너무나 태연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동요되면 막 불안초조해지죠. 그러니까, 어쨌든, 태음인에게 이 겁심이 영장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이 편안해지면은, 거쳐하는 것이 편안하고, 잘해하는 거, 잘해는 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 의뢰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죠. 누구한테 뭘 의뢰한다. 그걸 자뢰랬자. 자뢰할 때 의뢰할 때 뇌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의뢰한다, 잘해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걸 자본이라고 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서는 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잘해한다는 뜻이에요. 거쳐하는 것이 편안하고 잘해하는 거 도움을 받는 것이 깊어져서 거기에 이제 또 깊어져서 도는요 만들 조자도 있습니다. 나아갈 조자로 봅니다. 이럴 때는 그때 도에 나아간다. 도에 접근한다. 정도에 나아간다. 도통한다는 얘기예요. 즉
태음인이 겁심이 있는데 겁심을 편안하게 마음을 안정을 시키면은 즉 거처하는 것도 편안하고 도움받는 거나 이런 것도 다 깊어져서 거기에 또 그 마음의 도움을 자기가 받는 거야. 자기가 편안해지니까. 그래서 득도한다. 도에 나아간다라. 도에 나아가는 것이고, 겁심이 만약에 반대예요. 겁심이 있다. 더욱더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방심 우리가 방심하다 당했어 이런 얘기하죠. 마음을 놓는 겁니다. 마음을 꽉 잡아야 이게 조심해서 뭘 하는데 마음을 방심하면 또 실수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심이 돼서 마음을 놓는 거 질곡은 뭐냐면 요즘은 옛날 쓰면 수갑과 족갑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질곡이라고 해서 손에 차고 그 발에 이렇게 칼을 차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움직일 때 어떨 때 무지 불편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죄인들한테 질곡을 채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요, 이 질곡이라는 거 원래는 수갑과 발에 차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게 이제 뜻이 좀 변화가 돼서 사람이 뭔가 틀에 잡혀야 지금 시스템에 잡혀서 어떤 고정 틀에 잡혀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야. 괴로운 거죠. 그래서 질곡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지금 의미로 씁니다만. 그래서 방심하는 마음이 자기가 그 틀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만든 틀에 스스로 얽매인다고 할까요? 이 마음은 어때? 본인이 만든 거죠. 본인이 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막 겁을 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겁 때문에 내가 꼼짝 못하는 거야. 사로잡히는 거야. 그게 즐거워요. 포로가 된 거야. 쉽게 말하면 포로가 된 거야. 그래서 물화재. 여기서 물은요, 우리 보통 물건 할 때 물이죠. 그런데 우리 인물이다. 인물이 좋아. 이런 얘기가 인물. 인물이 좋다. 이렇게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 하나 쓰면 어느 때는 물건으로 쓰고요. 사람으로도 씁니다. 할 때. 이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화지는 변화된다는 거야. 거기에 변화된다는 거야. 즉, 자, 태음인이 겁심이 더욱더 많아져서 오히려 막 그 틀에 공포감에 막 사로잡혀가서 스스로 그 틀에 사로잡혀서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변화가 돼버린 거야. 원래는 참 점잖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 마음을 잘못 쓰는 바람에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선 사람이 변했다고 그러죠. 우리 보통. 그렇게 변해지는 거야. 물화지하라. 이거는 사람이 변했다, 변화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도 해석을 잘해야 돼. 안 그러면은 물건이 뭐 어떻게 했다 이러면 이제 그 해석이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번역을 보겠습니다. 태음인은 항상 겁나는 마음이 있으니 그 겁심이 영정, 조용하고 욕심이 없어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은 거처가 편안하고 자뢰하는 것이 깊어져서 도로 나아간다. 도통했다는 얘기죠. 도로 나아가고 겁심이 더욱 많아지면은 방심이 오히려 질곡이 돼서 얽매여서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의역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그 수갑과 찾고 그 발에 차는 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거를 이제 얽매였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 그 질곡할 거저 얽매여서 스스로 얽매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변화가 됐다라. 사람이 변한 거야.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그러면 병이다. 그래서 이 겁심이라는 걸 겁내는 말, 태음이 이런 게 있다는 거야. 물론 이제 뭐 사진을 구하다 보면 이런 거고요. 사실은 이제 뭐 무서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또 무서움도 더 잘 타요. 사실은 있습니다만 새로운 걸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겁남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겁심이 있지만 마음을 잔잔하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마음이 내가 계속 겁내는 마음을 막 증폭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곡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거울을 보는데도 야 내가 늙었으면 어떻게 하면 진짜 거울을 보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내가 말랐는데 근데 뚱뚱하면 된다 살찌는데 하면 진짜 이렇게 마법의 거울같이 변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얽매인다는 거죠. 사람이 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왜곡이 되더라.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더라.
자, 다음 문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야겁심이 지업하심즉 대병이 자기 정충이 아니 정충자는 태음인병지 중증이 아니라. 만약, 약하면 영어로 하면 if입니다. 만약 겁내는 마음이 파심은 두려운 마음이에요. 겁내다가 이제는 나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 파심에까지 이를 것 같으면은 이제 여기까지 도달이 된 거야. 파심까지 가면은 저 큰 병이 일어나서 태음인은 마음이 안정이 되면 꼭 고혈압, 당뇨가 잘 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몸도 무거워지고 신진대사가 안 돼서 다른 질병들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태음인을 치료할 때는 고혈압, 당뇨, 성인병을 치료할 때는 반드시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요. 마음을 편안하게 그 도사 같은 마음으로 살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태음인이 똑같은 약을 써도 잘 듣고요. 마음을 계속 막 스스로 들붓고 걱정하고 그러면요, 약발이 잘 안 들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태음인은 마음을 편해야 돼. 그래서 어쨌든 겁심이 파심까지 가면은 대병이, 큰 병이 생겨서 정충은요, 심장이 두근두근한 겁니다. 태음인은 그 긴장하거나 흥분했을 때, 몸이 약해졌을 때요,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걸 느껴요. 물론 심장 24시간 뛰죠. 안 뛰면 사람 죽죠. 하지만 태음인의 특징이 몸이 약해졌거나 심리 상태가 불안해졌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요, 과부하가 걸려서 심장이 두근두근한 걸 느낍니다. 그래서 정충입니다. 그래서 이 정충이라는 건 뭐냐, 여기까지 나타나면은 태음인병의 중증이다. 주가 무골중증이니까 아주 심각한 병이죠. 그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찰을 할 때 태음인이 심장이 좀 두근거리를 느낀다, 이렇게 호소를 이 사람 몸이 많이 힘들구먼. 심장 뭐 두근거리지 않아요? 그런 게 있었나? 그래서 뭐 자기는 전혀 없는데요. 그렇게 답변하면 이 사람은 가벼운 증상이구먼.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번역을 보겠습니다. 만약 겁나는 마음이 파심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에까지 이르면은 대병, 큰 병이 되어서 정충이 되고, 이 정충이 되면은 벌써 중증이더라. 매우 심각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말했던 태음인은 심장이 뛰죠. 안 뛰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두근두근하는 걸 느끼더라. 몸이 나빠지면은. 그게 바로 정충증이다. 그래서 가끔가다 자기도 모르게 가슴으로 손이 갈 수도 있고요. 뭐 안 갈 수도 있죠. 어쨌든 본인은 느낀다는 거죠. 뭔가 심장이 쪼인다, 두근거린다, 뭔가 불안하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태음인의 특징. 여기까지 가면은 심각한 거죠. 그럼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태음인은 뭘 해야죠? 겁심이 있으니까 그 겁심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잘 다스리면 좋은데, 다스려서 편안하면은 거쳐도 안정되고 자신을 믿어서 득도할, 자기를 믿어야 되거든. 그래서 잘 되는데, 만약에 방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겁심이 얽매여서 사람이 변해져,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그래서 더 나타나면 파심,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정충 증상이 나타나요. 정충까지 오면 심각한 병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태음인의 항상 있는 마음과 심욕으로 나타났을 때 이게 나타나요. 이게 심욕이거든요. 마음의 욕심이 생겼을 때 파심과 정충까지 나타나더라. 그래서 태음인은 이럴 때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오늘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